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8편. 드라이브는 언제 배워야 하나? 드라이브는 힘으로 치는 기술이 아니라 회전으로 공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탁구 초보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드라이브 탑스핀입니다. 탁구장에 가면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수 한 분이 살짝 자세를 낮춥니다. 상대가 커트성 공을 보냅니다. 그 순간 라켓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공이 라켓에 감기듯 맞더니 네트를 살짝 넘고 상대 코트에 뚝 떨어집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초보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거다. 나도 저거 배우면 이제 고수다. 드라이브만 배우면 탁구 인생이 바뀐다. 맞습니다. 드라이브는 멋있습니다. 탁구의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는 빨리 배운다고 빨리 잘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배우면 자세가 무너지고 공은 안 들어가고 어깨만 아프고 마음은 더 급해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드라이브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공을 세게 때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드라이브는 공의 전진 회전, 즉 탑스핀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넘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드라이브는 힘이 아니라 회전이고 한 방이 아니라 흐름이며 욕심이 아니라 준비된 기술입니다. 오늘은 탁구장에서 탁구를 재미있게 배우고 사람들과 즐겁게 치고 삶의 작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도록 드라이브는 언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줄여야 하는지를 10가지로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드라이브는 언제 배워야 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드라이브는 언제 배워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포핸드 기본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공을 몸 앞에서 맞출 수 있고 라켓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가 탁구장에 오자마자 드라이브부터 배우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공은 아직 제대로 못 맞추는데 스윙은 벌써 고수처럼 크게 합니다. 라켓 각도는 흔들리는데 몸은 이미 국가대표 결승전입니다. 결과는요? 공은 네트, 공은 아웃, 공은 옆 테이블, 가끔은 천장 조명 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드라이브가 왜 안 되지? 드라이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몸의 기본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배우기 전에는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포핸드 기본타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을 몸 앞 좋은 타점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게 치려는 욕심보다 안정적으로 넘기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는 포핸드 기본타 위에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기초 없이 드라이브를 배우는 것은 기둥 없이 2층부터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배우는 시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을 세게 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공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때입니다. 드라이브의 개념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아 올리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드라이브를 강하게 때리는 기술로 오해합니다. 공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 방. 힘껏 때려야 회전도 많이 걸리겠지. 그런데 드라이브는 때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드라이브는 공을 감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공이 뒤쪽이나 아래쪽을 라켓으로 스치면서 전진 회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이 라켓에 맞고 그냥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라켓에 살짝 감겨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매시가 쾅이라면 드라이브는 스윽입니다. 스매시는 공을 때리는 느낌이 강하고 드라이브는 공을 잡아 올려 회전을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실제로 공을 오래 잡을 수는 없습니다. 탁구공은 라켓에 1초씩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중요합니다. 드라이브를 할 때는 공을 패는 것이 아니라 공의 표면을 얇게 스쳐서 회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진 회전이 생기면 공이 네트를 넘은 뒤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강하게 보이지만 의외로 안정적인 공격 기술이 됩니다. 초보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드라이브는 힘으로 공을 밀어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회전으로 공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3. 드라이브의 핵심은 낮은 자세와 좋은 타점입니다. 드라이브를 잘하려면 먼저 자세가 낮아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드라이브를 할 때 상체만 씁니다. 공이 오면 허리는 서 있고 무릎은 펴져 있고 팔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이 안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는 팔로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체, 허리, 팔, 라켓이 함께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자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공보다 조금 낮게 준비한다. 공보다 내 몸이 너무 높으면 공을 들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 하려면 공을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야 하는데 몸이 높으면 라켓이 공 밑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점도 중요합니다. 드라이브는 공을 너무 늦게 맞으면 안 됩니다. 몸 옆이나 뒤에서 맞으면 라켓이 밀리고 스윙이 불안해집니다. 좋은 타점은 몸 앞입니다. 공이 내 몸 앞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편하게 라켓을 앞으로 보내며 감아 올릴 수 있는 위치, 그곳이 좋은 타점입니다. 초보자는 공이 올 때 기다리다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이 이미 떨어진 뒤에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하니 힘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는 늦게 힘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서 타이밍으로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첫 번째 몸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자세는 낮게, 타점은 몸 앞에서. 이 두 가지만 좋아져도 드라이브가 훨씬 편해집니다. 4. 드라이브는 라켓 각도보다 스치는 감각이 먼저입니다. 드라이브를 배울 때 라켓 각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스치는 감각입니다. 드라이브는 공을 두껍게 맞히면 회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네트에 박히거나 아웃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얇게만 스치면 공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켓은 멋있게 지나갔는데 공은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사만 하고 헤어진 사이입니다. 교류가 없습니다. 좋은 드라이브는 적당히 맞고 적당히 스쳐야 합니다. 공을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라켓이 공의 표면을 지나가며 회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을 밀지 말고 공을 감아라. 라켓이 공을 앞으로만 밀면 회전이 부족합니다. 라켓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을 감아주면 전진 회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강한 드라이브보다 느린 루프 드라이브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프 드라이브는 공을 세게 보내는 것보다 회전을 많이 만들어 안정적으로 넘기는 드라이브입니다. 생활체육 초보자에게는 이 루프 드라이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트 공, 하회전 공, 낮게 깔린 공을 무리하게 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목표를 잡으세요. 세게 보내자가 아니라 회전 걸어서 넘기자. 공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 코트에 회전 있게 들어가면 이미 좋은 출발입니다. 5.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 할 때는 더 아래에서 더 위로 가야 합니다. 드라이브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회전 공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커트와 푸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낮게 푸시합니다. 공에 하회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공을 그냥 때리면 네트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회전 공은 공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켓에 맞는 순간 공이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 하려면 공을 충분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회전 공인데 일반 포핸드처럼 앞으로만 칩니다. 그러면 공이 네트에 박힙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위로만 올립니다. 그러면 공이 높게 뜨거나 아웃됩니다. 하회전 드라이브의 핵심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위로만 가면 공이 뜹니다. 앞으로만 가면 네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서도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라켓이 공 밑으로 들어가서 공을 감아 올리고 네트를 넘긴 뒤 상대 코트에 떨어뜨린다. 처음에는 강하게 치지 마세요.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할 때 초보자는 힘보다 회전이 먼저입니다. 탁구장에서 연습할 때는 파트너에게 푸시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공을 천천히 루프 드라이브로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 목표는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회전 공을 네트에 걸리지 않고 회전으로 넘기는 것, 이것만 되어도 드라이브에 큰 문이 열립니다. 6. 드라이브 실수는 대부분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드라이브 실수를 줄이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드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첫 드라이브로 끝내려고 합니다. 상대가 공을 조금 길게 줬습니다. 왔다.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라켓은 크게 나가고 몸은 앞으로 쏠리고 힘은 100% 들어갑니다. 결과는 네트 아니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멋있었는데. 맞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멋있었겠죠. 그런데 탁구는 멋있을 뻔한 공에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는 한 방에 끝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초보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드라이브의 목적은 상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다음 공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드라이브는 100% 힘이 아니라 60 내지 70% 힘으로 충분합니다. 안정적으로 회전을 걸어 넘기고 상대가 막으면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고수들은 첫 드라이브로 무조건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드라이브로 상대를 밀어내고 두 번째 공에서 찬스를 잡습니다. 생활체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블록할 수 있습니다. 공이 다시 옵니다.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드라이브는 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서 다시 준비되는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어가려고 쳐라. 7. 탁구장에서는 레슨 드라이브와 게임 드라이브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설 탁구장에서 드라이브를 배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레슨 때는 됩니다. 코치님이 공을 일정하게 보내주면 드라이브가 잘 걸립니다. 자세도 좋고 공도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면 갑자기 안 됩니다. 공이 짧고 길고 낮고 빠르고 회전이 다릅니다. 레슨 때 배운 드라이브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레슨 공은 비교적 일정합니다. 게임 공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레슨 드라이브를 게임 드라이브로 바꾸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미션을 두고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할 때 드라이브 미션을 하나 정해보세요. 오늘은 강하게 치지 않고 루프 드라이브만 하기. 오늘은 하회전 공이 길게 오면 한 번만 걸어보기. 오늘은 드라이브 후 바로 준비 자세로 돌아오기. 오늘은 드라이브를 상대 백 쪽으로만 보내보기. 오늘은 첫 드라이브를 70% 힘으로만 하기. 이렇게 하나의 미션을 정하면 게임이 훈련이 됩니다. 그냥 게임을 하면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 나쁜 습관이 먼저 나오고 폼은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미션을 갖고 게임하면 레슨에서 배운 기술이 실전으로 연결됩니다. 사설 탁구장의 장점은 다양한 상대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 잘하는 분, 커트 잘하는 분, 푸시만 낮게 주는 분, 빠른 박자로 치는 분,
코스 잘 빼는 분. 이런 분들과 치면서 드라이브가 진짜 실전 기술이 됩니다. 오늘 배운 드라이브를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실험해 보세요. 8. 드라이브 연습은 단계별로 해야 오래 갑니다. 드라이브는 무작정 많이 친다고 잘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연습해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드라이브 연습은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폼 만들기 연습입니다. 공 없이 자세를 낮추고 라켓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상회전 공 드라이브입니다. 파트너가 일정하게 보내주는 공을 강하게 치지 말고 회전으로 넘깁니다.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하회전 공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파트너가 푸시를 보내주면 그 공을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넘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높이와 회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코스 드라이브 연습입니다. 상대 백 쪽으로 10개, 포핸드 쪽으로 10개, 몸 쪽으로 10개. 드라이브는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코스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드라이브 후 다음 공 연습입니다. 내가 드라이브하면 상대가 블록해주고 나는 다시 연결합니다.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드라이브는 한번 치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탁구장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세요. 오늘은 드라이브를 3개 치지 않겠다. 오늘은 하회전 공을 10개 중 5개만 안정적으로 넘겨보겠다. 오늘은 드라이브 후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작은 목표가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탁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방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멋있게 들어가는 드라이브보다 5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브가 더 강합니다. 9. 초보 드라이브의 실전 필살기는 강한 한 방이 아니라 100 깊은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필살기입니다. 드라이브 필살기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합니다. 상대가 못 받는 파워 드라이브, 한 방에 끝내는 폭발 드라이브, 탁구장을 조용하게 만드는 무서운 드라이브.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가장 실용적인 필살기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 100 깊은 곳으로 보내는 안정적인 루프 드라이브. 이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에서는 100 깊은 드라이브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에 전진 회전이 걸려서 깊게 들어오면 상대는 쉽게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낮고 회전 있게 상대 100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까다롭습니다. 이 공을 받는 상대는 보통 블록을 하거나 밀어냅니다. 그때 다음 공이 조금 뜨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연결하거나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전 드라이브 운영입니다. 초보자는 드라이브로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편하게 못 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전 노하우는 상대 몸쪽 드라이브입니다. 상대 몸쪽으로 회전 있는 공이 들어가면 포핸드로 받을지 백핸드로 받을지 애매합니다. 특히 몸쪽 깊게 들어가면 상대의 자세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첫 드라이브는 안전하게 두 번째 공을 노리기입니다. 첫 공부터 100% 힘을 쓰지 말고 안정적으로 걸어 상대를 밀어낸 뒤 돌아오는 공을 보고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초보 드라이브의 필살기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곳으로 회전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실전형 드라이브입니다. 10. 드라이브는 탁구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성장의 기술입니다. 드라이브는 단순한 공격 기술이 아닙니다. 탁구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드라이브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이 안 걸립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아웃됩니다. 헛스윙도 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는 굽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라켓에 공이 감기는 느낌이 옵니다. 공이 네트를 넘고 상대 코트에 뚝 떨어지고 상대가 받기 어려워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꽃이 하나 켜집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게 드라이브의 매력입니다. 드라이브는 탁구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전에는 공을 받아 넘기기만 했다면 드라이브를 배우면서 내가 먼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라이브는 조급하게 배우면 스트레스가 되고 단계적으로 배우면 보람이 됩니다. 사설 탁구장은 이 보람을 느끼기 좋은 공간입니다. 레슨에서 기본을 배우고 파트너와 반복 연습하고 게임에서 미션으로 써보고 동호회에서 다양한 상대에게 실험하고 고수들의 드라이브를 보며 눈으로 배우는 곳. 그곳에서 드라이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험이 됩니다. 어제는 못 걸던 공을 오늘 하나 걸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회전만 오면 네트였는데 오늘은 한번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브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한번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실력 향상이자 삶의 보람이 됩니다. 탁구는 참 신기합니다. 작은 공 하나가 내 하루를 바꿉니다. 라켓에 공이 감기는 그 짧은 순간이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이것이 광벽의 소소행이 말하는 행복한 탁구입니다. 잘 치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드라이브는 언제 배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드라이브는 포핸드 기본타와 타점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드라이브는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감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셋째, 자세는 낮게, 타점은 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넷째, 라켓으로 공을 밀지 말고 스치는 감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하회전 공은 더 아래에서 더 위로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섯째, 드라이브 실수는 대부분 한방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일곱째, 사설 탁구장에서는 레슨 드라이브와 게임 드라이브를 미션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덟째, 드라이브 연습은 폼, 상회전, 하회전, 코스, 다음 공 연결 순서로 해야 합니다. 아홉째, 초보 드라이브의 필살기는 강한 한 방이 아니라 백 깊은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열째, 드라이브는 탁구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성장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멋있어서 먼저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기본이 준비되었을 때 더 멋있게 살아나는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회전을 느껴보세요. 공을 때리지 말고 감아보세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다음 공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공이 라켓에 감기네. 힘을 덜 줬는데 더 잘 들어가네. 드라이브가 조금씩 보이네. 그 순간 탁구가 또 한 단계 재미있어집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그리고 탁구를 통해 삶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길. 여기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힘 빼고 회전으로 질탁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